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OTA 기능에 대한 저의 생각과 최근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버 더 에어라는 테슬라의 그 OTA 기능은 자동차가 이제 무선으로 인터넷이 되면서 업데이트도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는 그런 기능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자동차 자체 업데이트, 예를 들어 애플의 핸드폰을 업데이트하는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보통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BMW나 뭐 현대나 서비스 센터를 가야겠죠. 서비스 센터를 가서 그 기능을 추가한다,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개념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제가 900만원만 있으면은 결제를 바로 해서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서비스 센터를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자동차 내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오늘 업데이트된 뭐 스포티파이 앱이 추가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팀앱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더 다양한 업데이트까지 가능하고, 뭐 예전에 보면은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로백이 줄어든다든지, 뭐 세세한 자동차의 기능들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은 버그가 개선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OTA라는 기능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죠. 뭐 이런 OTA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애플 예전에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핸드폰은 그대로인데 점점 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새로운 핸드폰을 쓰는 듯한 기분, 뭔가 안에 있는 아이콘도 바뀌고 UX, UI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섬세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추가될 때 뭔가 이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뭔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재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애플 아이폰과 맥북은 그런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맥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한 지 5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신 그 OS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런 것처럼 외관 디자인은 엄청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지만,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들이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맵이 바뀐다든지 라는 것들이 좀 많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를 좋아하는 분들은 테슬라를 사실 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좋아하니까 업데이트 되면은 빨리 업데이트 하고 싶고, 저는 FSD 기능이 없으니까 뭐 자동주차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지만, 그런 기능이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계속 더 똑똑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업데이트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는 돈이 안 들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새롭게 업데이트 할 때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은 한번 사면 끝이죠. 한번 사면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뭐 수리를 받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수준에 끝났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그 자동차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뭐 예를 들어 게임도 추가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테슬라 OS가 뭐 이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자동차 전용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점차 이 자동차가 핸들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면들이 커질 거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되면서 자동차 안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향상된 기능들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브랜드는,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브랜드들도 이런 OTA 기능을 점차 개발하고 발전하고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애초에 OTA 시스템을 아마 테슬라가 2012년도 정도에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랑 전기자동차 이 개념이 아니라
테슬라는 애초에 이런 걸 염두하고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래 10년 이상 이런 기능들을 발달시켜 온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기존의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라가는 게 속도가 많이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산 뭐 모델 S나 이런 분들도 MCU 칩을 또 바꿔주면은 여기에 있는 컴퓨터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동차에 있는 하드웨어는 조금 노후가 됐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차를 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점점 카센터를 갈 일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차 업데이트나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말 부품을 갈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자체 업데이트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오늘도 센터필드에 가서 충전을 할 건데,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OTA를 통해서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저의 간략한 의견과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충전을 하면서 업데이트 된 내역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는 센터필드로 가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가 OTA 기능을 통해서 저희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들어갔을 때 업데이트가 여기를 통해서 언제 업데이트가 됐고 현재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 일단 모바일 앱 개선 사항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앱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뭐 사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뭐 출발 또는 예약, 충전 예약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런 앱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테슬라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음악, 그 다음에 영상, 게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여기 음악을 통해서 뭐 튜닝 이런 걸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제가 들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듣지 않고 있었고, 최근에 스포티파이가 추가되면서 이제 계정을 만들고 노래를 이제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개선사항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차량 속도에 따라 윈드실드 와이퍼 세척 순서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염분 및 오염물을 더 잘 제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와이퍼 움직이는 것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더 잘 되게끔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하드웨어 조절하는 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처럼 제가 충전을 하고 있는데 좀 지루하거나 시간을 때워야 될 때 이렇게 차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추가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은 몰입형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의 그런 음향을 튜닝하지 않더라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몰입감이 좋은 사운드를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뭐 언어라든지 세차 모드도 사실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세차를 할 때 뭐 충전 포트가 닫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닫히고 감시 모드라든지 세차를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기능들을 아예 닫아주는 그 세차 모드라는 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꽤 섬세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미러 자동 조도 조절이라든지 블랙박스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거리 표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렸는데 여기를 누르면 이제 이런 퍼센트랑 그 다음에 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 물리적인 버튼이 있으면은 그 버튼 뺐다 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고 가능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전반적인 뭐 기능 버그 수정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슈퍼차저 디스플레이 개선 사항들도 개선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지 않고 그냥 그 빨간색으로 되었었는데 이런 것도 숫자로 표기돼서 현재 충전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고 있고, 감시 모드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잠금 시 윈도우 닫기라든지 후방 카메라 개선 사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정말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저는 흔히 말하는 그 대박인 거죠. 이 자동차에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에서 음악을 듣기도 편하고 핸드폰이 없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음질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OTA 기능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좋아하고 IT 기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더 발달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전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OTA 기능이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TA 기능이 어떻게 보면 해킹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안 좋은 어떤 이슈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안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그런 해킹에 대비한 보안을 계속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좋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그런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이 OTA 기능 과연 그냥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단순한 기능일까 라는 생각에 이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테슬라 OTA가 이 다른 자동차들과 테슬라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테슬라가 점차 발달하고 더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좀 이용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기존에 타던 자동차가 꼭 구형으로 많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런 느낌인 거죠. 2G 폰을 쓰는 느낌과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 이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전화기이지만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2G 폰, 인터넷이 되지 않던 통신만 가능하던 핸드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영화도 보고 핸드폰으로 은행 일도 보고 안 되는 게 없는 상태가 되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마트폰에 가까운 영역으로 점차 자동차 시장에서 넘어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절대 다른 자동차들이, 브랜드들이 좀 안 좋다 이런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테슬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비추어 봤을 때 스마트폰이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테슬라에 따른 어떤 기사라든지 또 전기차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이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